자, 689번부터 같이 봅시다. 자, 이 표를 보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얘기는 평균 분산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표가 세로로 그려져 있지만 어쨌든 가로로 그려져 있는 표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 평균이 왔잖아. 근데 이거 확률 봐봐. 어때? 계산이 되겠어 안 되겠어? 말이 안 되지. 근데 이 형태를 보면 이 식의 형태가 이 식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 R에다 0 집어넣은 게 요 식이고 R에다 1 집어넣은 게 요 식이지. 그래서 보고서 외모를 보고 아 이거 이 식이네. 이 식 이름 뭐야? 독립시네. 얘랑 같이 짝꿍이 뭐라 그랬지? 같이 다녀야 되는 거 항상. 외워야 돼. 이항문포. 독립시행하고 이항문포는 그냥 하나의 단일 계정이야. 이름이 다른 이유는 확률은 독립시행에서 사용하고 평균 분산, 통계는 이항분포에서 사용하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n이 지금 얼마니? 저 식을 보고 n을 찾아봐. n, p 그랬는데 n이 얼마지? 오케이. p는 얼마지? 그렇지. 잘 쳤네. 잘 쳤네. x가 따른다. 이항분포는 평균 구할 때 쓴다. 끝났잖아. np. 분산. np에다가 q만 곱해준다. q는 1 빼기 p니까. 끝났어.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우면 되지. 요거 계산 한번 해줄까? 6, 3, 6, 5. 따라서 5의 제곱이네. 분산. 표준 편차는 루트 씌워서 5네. 간단히 계산도 되게 깔끔하게 되도록 설정이 돼 있네. 별거 아니라는 얘기지. 691번.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인데. 자, 계속해서 요 개념으로 간다. 독립시행과 이항분포는 하나다. 이거를 계속 까먹으면 안 돼. 계속 외워야 돼. x의 평균, np.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루트3이다. 표준 편차가 2루트3이다. 분산은 얼마야? 표준 편차가 2루트3이면 분산은 얼마지? 그렇지. 잘했어. 따라서 npq가 10이다. 연립이지? 똑같잖아. 되게 똑같으니까. 48, q가 10. q는 4분의 1. p는 4분의 3. 더해서 1이 되니까. 그럼 p 구했으니까 다시 p를 대입하면 n이 나오지. 끝. 대입만 잘해주면 돼. 자, 이것도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이 공식 다 배웠다. 첫 번째 이 녀석은 이제 자주 나와서 감오지. x제곱의 평균은 어디에 들어있다? 분산에 들어있다. 식 한번 써주고 여기가 24다. 이렇게. 근데 나머지 두 개는 없으니까 옆에 있는 걸 보니까 1차 함수는 전개하면 된다. 평균. 그래서 2x 빼기 4. 그럼 2x가 3이네. 그럼 분산이 나왔지? 분산은 자, 그 다음 얘는 분산은 1차 함수가 나오면 상수항 소곱. 그 다음 a가 나가면서 제곱이 됐지. 표준 편차는 절대값이 됐고. 그래서 외워야 돼. 여기다 15 대입하면 끝. 그러니까 공식을 외운 사람은 되게 쉬운 문제야. 자, 695번. 이항분포를 따르는 분모변수 x의 분산이 최대가 된다. 분산 npq, n, p, q. 이렇게 하면 문자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q를 1-p로 붙이면 문자가 한 개다.
얘가 뭐가 돼야 돼? 분산이 최대. 몇 차 함수지? 2차 함수다. 2차 함수의 최대 실수 뭐 만들어야 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지. 2차항의 개수 묶으시고 반의 제곱을 더하고 뺀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곱해서 나간다. 그럼 플러스가 되고 10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꼭지점이 2분의 1, 2분의 5. 그러면 P가 2분의 1일 때 좌변이 분산이에요. Y가 분산인 거야. 이것도 기억해서요. 얘가 분산인 거야. 분산의 최대값은 2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서술형이면 감점나게 P가 범위가 있어. P의 범위는 뭘까? P의 범위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따라서 얘가 지금 2분의 1이기 때문에 P는 0과 P는 1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쪽의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2분의 1 차이 나고 2분의 1 차이 나기 때문에 높이가 똑같아. 그럼 최소값은 구멍이 뚫려서 구할 수 없고 최대값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작은 사람과 안 작은 사람이 서술형 감점이어야 된다.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만 자, 발화율 딱 여기까지 보는 순간 통계적 확률이다. C를 하나 심었을 때 발화할 확률의 줄임말이잖아. 저 통계적 확률이니까 통계적 확률은 뭐의 일종이지? 선생님이 통계적 확률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그렇지. 오 외웠잖아. 자꾸 외워줘야 돼. 그렇게 하나씩. 통계 완전 안 되는 거야. 암기만 잘하면 오히려 경우의 수보다 더 쉬워. 확률보다 통계가 더 쉬워. 외우는 게 힘들 뿐이야. 따라서 왜 이게 소문자 B냐? 한 개의 C를 심었을 때 발할 확률이 0.25라는 뜻이니까. 두 번째 C를 심어도 0.25, 세 번째 C도 0.25. 똑같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총 120개를 심었어. 근데 물어보는 건 X에 뭐 구하래요? 그럼 독립시행으로 풀 거야? 이항분포로 풀 거야? 똑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독립시행과 이항분포의 차이는 뭐다? 확률은 독립시행, 통계는 이항분포. 다시 해야겠네. 우리 아직 못 외웠네. 또 해. 독립시행은 이항분포다. 얘는 확률을 구할 때 쓰는 거다. X가 R번 일어날 확률은 NCR, PR, 승 Q에 마이너스 R승. 이항분포는 P, N, P다. 얘는 통계 구할 때 쓰는 거다. 자, 다시 언제 독립시행 쓰지? 확률을 구할 때 독립시행을 쓰는 거다. 통계를 구할 때 이항분포를 쓰는 거다. 다시 언제 독립시행을 쓰지? 확률을 구할 이항분포는 언제 쓰는 거야? 통계를 통계라는 얘기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걸 과정을 말하는 거야. 지금은 평균을 구하는 거 뭐 써야 돼? 그렇게 개념을 알아야 푸는 거야. 그래서 B 120, 0.25를 4분의 1로 고칠게. 100분의 25. 자, 이제 평균 NP 그러니까 30 끝났어. 이렇게 개념을 알면 쉬운 단어냐? 안 외우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698번.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이 시행을 16번 반복해. 반복? 주사위 던지기? 독립시행. 또는 이항분포. 확률이면 독립시행. 통계면 이항분포. 자, 그런데 두 개는 짝수의 눈이 나오고 한 개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고 되어 있지. 자, 여기서 사건 한 번 시행해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인데 한 번 던져서 한 번 던지는 얘기는 한 개가 아니야 세 개를 던지는 게 하나의 사건이야.
세 개를 한 번 던져서 두 개는 짝수, 한 개는 홀수가 나올 확률이야. 자, 이 소문자 P 어떻게 구하지? 소문자 P.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두 개는 짝수의 눈이 나오고 한 개는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자, 이 하나의 사건 안에 세 개의 주사위가 있고 짝짝홀이 나와요. 짝수의 눈이 두 개, 홀수의 눈이 하나. 그러면 짝수의 눈에서 나온 사건 세 가지. 동시에 던졌으니까 곱법칙. 하지만 짝짝홀은 순서가 있어. 어떤 경우인지 짝짝홀, 짝홀짝, 그리고 짝홀짝짝. 총 몇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 다 27가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체 경우의 수는 3배고 NS는 주사위 3개 던지면 6파이 3 해도 되고 666 해도 되겠지. 자, 약분하면 8분의 3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이렇게 푼 것도 사실은 하나의 독립시행이라고 봐도 돼. 주사위를 몇 개 던졌어? 선생님이 무조건 2개 이상 나오면 독립시행을 풀 수 있다. 자, 짝수가 2번. 당연히 홀수는 한 번이지. 나올 확률은 3번 중에 몇 번? 2번.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얘가 2번. 홀수가 나올 확률 몇 번? 1번. 그래서 얼마다? 8분의 3이다.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8분의 3을 구하기 위해서 독립시행을 이용해서 풀었잖아. 그런데 이 하나의 사건이 다시 16번 반복돼. 그럼 이 전체도 또 독립시행인 거야. 그러니까 세 개를 하나로 보고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풀었을 때 독립시행인데 그 하나의 사건 안에 주사위가 3개 들어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독립시행을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즉 독립시행 안에 독립시행, 소설 안에 소설이야. 액자 구성이라고 하지. 수학에도 이런 게 가능하다. 문제하는 문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중구조로 돼 있으니까 좀 정신을 못 차릴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독립시행을 안 쓰고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도 한번 풀어준 거야. 여기까지는 독립시행을 쓸 수도 있지만 그냥 풀 수도 있지만 그냥 푼다고 해도 이걸 안 쓴다고 해도 이제부터 다시 독립시행이 시작된다는 거야. 전체 시행의 수 몇 번? 16번. 그래서 16, 12R 확률은 여기는 8분의 3이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독립시행을 전체로 봐도 독립시행이고 하나의 사건 자체도 그 안에 독립시행으로 풀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반복성,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 학생 입장에서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선생님은 독립시행을 2번 쓰는 게 자연스러운데 학생들이 좀 헷갈려해. 자 그 부분 잘 개념 잡고 자 이제 B 물어보는 건 평균이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지. 이항 분포가 필요하지. 따라서 시험 횟수는 16. 확률은 8분의 3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평균 NP 하면 끝났지. 얘도 마찬가지야. 699번도 또 액자 구성이야. 4개의 동전을 던지는 게 하나의 시행인데 그걸 48번 반복해. 그렇게 보면 전체 독립시행은 40CR P의 R승 Q의 48 마이너스 R 이거고 얘는 48, P 요게 전체 구조인데 한 번 시행해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려고 보니까 그 한 번에 동전을 4개 던지단 말이지. 그럼 4개 중에 앞면이 몇 개 나와요? 이거 자체도 독립시행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일일이 안 쓰고 일부러 독립시행으로 더 풀게. 사실상 여기서는 하나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지. 앞면이 3번, 뒷면이 4빼기 3승 한 번 나온다. 따라서 계산하면 16분의 4니까 4분의 1. 그럼 이제 여기에 4분의 1이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지. P 자리에 4분의 1. 자, 헷갈릴만 하다.
여기는 4분의 3. 괄호 안 치면 틀립니다. 왜냐면 1의 R승이 되거든요. 괄호 안 치면. 그러면 P가 4분의 1이니까 끝났지. 평균 분산 다 구할 수 있지. 승민이나 진우가 가위바위보를 27번이나 해서 승민이가 이기는 횟수를 x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 x제곱을 구하시오. 그 독립시행은 항상 앞에 x가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 x는 반드시 횟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n, p 할 때 한 번 시행해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라면 이 x는 사건의 횟수, 이 r이 바로 사건 x가 일어난 횟수거든. r과 x는 동일하니까 여기서 x를 횟수라고 부른다. 이항분포는 x가 항상 횟수다. 이항분포는 횟수다. 자, 따라서 이 x제곱 물어보는 게 뭐야? 통계 개념이지. 따라서 이항분포로 풀어야겠다. 자, 그럼 x가 따른다. 이항분포 몇 번 시행했어? 20. 승민이가 이기는 횟수인데 승민이가 이길 한 번 시행해서 승민이가 이길 확률을 구해야 되지. 그럼 승민이 친구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해서 승민이가 이길 확률은 얼마일 것 같아? 2. 자, 아니야. 비긴 경우이잖아. 그래서 가위바위보는 두 명이 가위바위보 하는 거니까 3 곱하기 3이 경우의 수분은 경우의 수.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승민이가 이긴 거를 따지고 있잖아. 승민이가 이긴 거. 그럼 승민이가 이긴 거를 하나씩 해. 주먹 냈어. 진우는 한 가지. 가인이는 한 가지. 보내는 한 가지. 그럼 몇 가지야? 이렇게 풀어야 돼. 두 명이 가위바위보해서 승민이가 이기는 확률은 3분의 1인 거야. 따라서 여기가 3분의 1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많이 나와서 할 수 있지? 뭐 이용하면 돼? 분산을 이용하면 풀 수 있겠지. 자, 702번 정사면체 주사위. 이것도 어쨌든 주사위란 말이지.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독립시행이란 말이지. 32번 시행했어. 따라서 32컴마가 되고 소수, 숫자는 2, 3, 4, 5. 소수는 저 중에 몇 개 있어? 2, 3, 5, 3개 있지. 그 확률은? 4분의지. 전체가 4개입니다. 4분의 정사면체. 숫자 4개 써있는 숫자야. 자, 이제 평균. x제곱의 평균이니까 방금이랑 똑같네. x제곱의 평균. 이 x제곱을 구하는 거네. 그럼 여기서 끝난 거지. 통계를 이용하니까. 703. 주머니 안에 검공 4개, 흰공 5개 들어있다. 여기서 3개의 공을 꺼내요.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180번 반복할 때. 무슨 추출이야? 네, 보건 추출. 뭐야? 독립 시행의 대표 4가지. 계속 나온다고 이렇게. 괜히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편해지라고 외우라고 하는 거야. 자, 독립시행인 거 알았고 x가 따른다. 이항분포 189. 내가 지금 계속 이항분포로 푸는 이유는 물어보는 게 통계이기 때문이야. 확률을 물어보는 독립시행이야. p는 한 번 시행해서 3개의 공이 같게 나오는 사건이야. x는 횟수니까 무슨 횟수인데 3개의 공이 같은 횟수. 그러면 3개의 공이 같은 확률을 여기다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요 p는 전체 9개 중에 3개를 꺼낼 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인데 여기서 같은 공은 3개니까 모두 검공 또는 모두 흰공. 따라서 합법식. 모두 검공 또는 모두 흰공. 자, 3개 꺼냈으니까 3개 꺼낸 거야. 또는 3개 꺼내니까 3개 꺼낸 거야. 자, 이제 P를 찾았으니까 대입하고 이제 평균 분산 통계를 구할 수 있다. 끝. 이번
이번에는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여라가 아니라 알려주는 대신에 공의 개수를 물어봐. 푸는 법은 똑같아. 자, x는 여전히 횟수인데 왜 독립시행인지 알아야지. 다시 주머니에 넣는 뽑기 보건 추출이니까. 시작하자마자 독립시행 이항 보고 몇 번 시행했냐면 몰라. n번이래. 그럼 한 번 시행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 흰공이 나는 횟수네. 한 번 시행해서 흰공이 날 확률은 5 플러스 n분의 전체 5 플러스 n개 중에 흰공 몇 개 있어? 5개. 이게 p지. 이게 p라고. 못생겼지만 이게 p라고. 따라서 평균 np 는 120. 그 다음 분산은 n p 플러스 q지. q는 어떻게 구해? 1에서 빼야지. p를. 그 얼마래? 70. 이 평균하고 분산이 나란히 나왔을 때 쓰기 너무 좋아. 왜? np가 반복되니까. 따라서 120을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 계산 쉽겠지. 그래서 120 곱하기 이거 통분하니까 자 여기까지 했고 양변에 n 플러스 5를 곱하겠습니다. 곱하고 났더니 이렇게 식이 만들어졌고 10으로 약분 이런 것도 다 연산 실력이야. 이제 괄호를 풀면 7m 플러스 35 이항하니까 n은 7이 나왔어. 이제 n에다가 7을 집어넣으면 n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평균하고 분산 연립할 때는 쉽다. 왜? np가 반복되니까. 그걸 활용하자. 그리고 q는 1 빼기 p라는 사실, 더해서 1이 된다는 사실. 자, 동전 던지기 또 독립식 이항공포 동이요. 물어보는 게 여기 지금 평균이 등장한다. 따라서 이항공포로 접근하자. 이항공포 몇 번 시행했어? 100.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는 확률은 2분의 1. 그럼 이제 평균 x가 따른다. 50. 분산 np 그대로. 그 다음 q만 구해주면 돼. q는 얼마야? 1 빼기 2분의 1. 따라서 표준 편차도 구했고 물어보는 게 이거의 평균이야. 평균은 우리가 2라고 써. 2라고 써. 뭐의 평균? x 빼기 a의 제곱의 평균. 그걸 fa라고 하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그리고 평균은 선생님이 2차 시점에서 분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2x제곱 여기 x만 변수야. 2n이 다 상수야. 얘도 상수니까 그냥 상수는 평균에 영향이 없어. 분배 법칙 같은 거야. 그러면 얘는 여기 있잖아. 50. 얘는 어디서 나와? 분산에서 나와. 계속하는 얘기에 분산은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근데 평균은 50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2x제곱은 빼기 50의 제곱. 2500이네. 그래서 2525가 2x제곱이다. 그럼 여기에 2525를 집어넣어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2차식이 만들어졌다. 이걸 뭐라고 하자? FA. FA가 뭐가래? 또 나왔네, 지속가. 뭐 해야 돼? 네. 이거 바로 그냥 묶을 필요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2500 더하기 2525 더하기 25.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꼭지점은 50, 25. x가 뭐야? 변수 a. 여기 y가 뭐야? fa. 얘가 fa. 그래서 fa의 최소값은 25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fa는 y 역할이지. 이번에도 가장 작은 거, 가장 밑에 있는 거. 자, 비슷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다. 대부분. 정치기 면체. 이거는 너무 똑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풀어보세요. 자, 세 개 던지는 동전을 던지는 게 한 번의 시행인데 그거를 n번 반복했어. 그럼 독립시행. 따라서 n, p는 한 번 시행해서 앞면 2개, 뒷면 하나 나갑니다. 근데 그 시행 자체가 한 번 시행 자체가 동전을 몇 개 던져? 또 독립시행. p 자체가 독립시행. 독립시행 안에 독립시행 또 나왔고 3C2 여기는 한 개 던져서 그러니까 여기서 P는 3개 던지는 게 한 번이잖아. 근데 여기서 P는 한 개 던지는 거야. 앞면 Q의 1사 8분의 3 이제 X제곱의 평균은 공식 쓰면 되겠지. 분산 이용하면 되겠지. 평균부터 또 계산 틀리려나? 평균은 NP 분산은 NP 그대로 쓰고 Q까지. Q는 8분의 5다. 근데 얘는 분산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야. 분산은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인데 X제곱의 평균이 4분의 159 숫자가 좀 안 이쁜데 평균의 제곱, 평균은 얘인데 64분의 9n제곱 분산은 64분의 15n. 자, 이걸 풀기 위해서는 양면에 64를 곱하는 거 어때? 항이 하나, 둘, 세 개, 세 번 곱해야겠지. 한 번, 두 번, 세 번. 400분 16. 그럼 n에 관한 2차식이겠지. 내림차수. 사실 더 약분 되지만. 좀 이따가. 좌변으로 이해하는 거. 선생님 지금 이거 일부러 곱하기 안 하고 있는 거야. 숫자가 너무 커서 눈치 보고 있는 거야. 3으로 나오죠. 이제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53. 16 곱하기 53을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n을 구해야 되니까 인수분해까지 해야 돼. 53이 소수잖아. 53하고 16. 물론 이게 안 된다면 2를 얘 주고 8 곱하기 나머지 또 2를 주고 4 곱하기 나머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은 한 번에 돼. 48, 53 빼기 더하기 하니까 5가 나와. 따라서 여기 n이 있다고 가정하면 3n 플러스 53 n 빼기 16 위에서는 n이 마이너스 53분의 53이 나오는데 분수가 나올 수가 없어. n 횟수야. 따라서 답은 16. n은 16이라는 걸 찾았고 이제 n이 16이니까 상수항은 분산은 없어진다. 1차 함수. 개수는 앞으로 나가면서 제곱이 된다. 표준 편차는 절대값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n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분산이 나오니까 끝난 거지.
715번. 또 얘기하지만 n이 횟수야. 그러면 이 평균도 횟수의 평균이잖아. 횟수의 평균. 그럼 얘도 횟수의 평균, 횟수를 개념을 갖고 있지. 횟수의. 자, 그럼 횟수의 평균이다. 따라서 횟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빨간 공 2개, 파란 공 3개 들어있는데 또 다시 넣어. 독립시에 이항 넣고 10번 가고. 근데 빨간 공이 나오면 150원, 파란 공이 나오면 100원의 상금을 받는다. 자, 우리는 x가 횟수의 개념인데 여기 지금 상금의 기대값이잖아. 우리는 횟수의 평균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횟수밖에 몰라.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정할 건데 빨간, 파란 중에 나는 빨간 공의 횟수를 x라고 합니다. 그럼 x는 따른다. 이항부터 n은 10이니까 10콤마가 되겠지. 그 다음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5분의 2가 되겠지. 횟수는 10번,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 자, 그럼 평균은 NP니까 얼마야? 4. 분산은 NP 곱하기 Q. 자, 그럼 평균 4번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냐? 총상금. 상금의 기대값이거든. 그럼 상금을 x를 쓰면 안 되니까 뭐라고 할까? y. 물어보면 상금의 기대값이야 2 y. 그럼 이 문제는 y를 x로 바꿔서 풀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x의 평균과 분산이기 때문에 횟수의 평균과 분산이기 때문에 금액의 평균과 분산을 이항표로 바로 풀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한번 의역을 한번 해야 되는 2단계 문제의 느낌이고. 그럼 y는 어떻게 구하냐? 자, 상금 어떻게 정해? 빨간 공이 나오면 150원, 파란 공이 100원이잖아. 선생님 이런 거 표 그리면 편하다고 그랬어. 횟수. 전에는 이동했거든. 이동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번에는 금액으로 나와 있어. x번, 빨간 공이 x번. 그럼 파란 공의 횟수는 10번 시행했잖아. 그럼 파란 공 몇 번이라고 해야 돼? 전체 시행은 10번. 빨간 공이 x번. 아, 10빼기. 네. 금액은 얘는 150원. 얘는 100원. 둘 다 받는 거야. 가끔 낼 때 있으니까 그때는 마이너스로 써야 돼. 조심해야 돼. 지금 받기만 해도 플러스야. 그 다음에 선생님 마지막에 뭐 했어? 최종. 그때 이동할 때는 최종 위치라고 불렀잖아. 지금 금액이면 최종 금액이 되는 거야. 최종 금액 어떻게 계산해? 횟수랑 금액을 뭐 해주면 돼? 해주면 되지. 횟수랑 금액을 곱해줘. 더하는 게 최종이고. 그럼 얼마야? 50x 플러스 1000. 선생님이 최종 금액이라고 쓴 거잖아. 내가 아까 총 금액을 뭐라고 놨지? 찾았다. 이게 y다. 이제 이걸 y 자리에 넣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야. y를 기준으로 이항표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중구조로 돼. 이 이항표는 오로지 변수가 횟수만 가능하다. 횟수. 자. 그럼 또 분배해서 표를 써놨습니다. 끝났지? 자. 오, 이제 새로운 개념이네.
처음에 필기했던 다시 또 여기 가봐. 변수 이름 이상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함수 이름 확률 질량 함수, 연속은 확률 밀도 함수. 통계 첫 시간에 선생님이 표 그리려고 했던 바로 그 부분이지. 그리고 대표 분포가 얘는 무슨 분포? 이항 분포. 여기에 선생님의 대표 분포 뭐라고 쓰라고 그랬지? 대표 분포. 마지막 줄에 있을 텐데. 표의 마지막에 대표라고 써있을 텐데. 네. 무슨 분포? 정규 분포라고 써있을 거야. 그래서 이항 분포가 독립시행이야. 왜? 근데 셀 수 있는 거야? 독립시행 셀 수 있잖아. 몇 번 중에 몇 번 일어난다. 셀 수 있거든. 그럼 이 정규 분포는 셀 수 없는 확률 변수 쪽이고, 여기서 확률은 일일이 하나씩 구하는 느낌이면 여기서 확률은 적분으로 풀었지. 그게 필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럼 이 정규 분포도 역시 확률이 넓이의 개념을 당연히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 정규 분포는 뭐라고 쓴다? n,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다가 내가 필기하라 그랬지. n, p, n, p다. 그럼 여기서 x는 정해져 있다고 했어. 무조건 뭐라 그랬지? 횟수. 여기서 x도 정해져 있냐? 여기서 x는 정해져 있지 않아. 여기서 x는 평균에 따라 달라져. 자, 무엇의 평균이냐? 여기서 스몰 m은 평균을 말합니다. 스몰 m이라고 쓴 건 2x 대신에 m이라고 표현한 거야. 여기서 시그마라고 써 있는 건 시그마 x를 상수화시킨 거야. 같은 개념이야. 이게 만약에 몸무게의 평균이면 x는 몸무게, 수학 점수의 평균이면 x는 수학 점수. 이렇게 무엇의 평균이냐에 따라서 x가 달라져. 다시 이 항분은 x가 항상 뭐야? 횟수야. 정규분포 x는 평균에 따라 달라져. 그게 엄청난 차이점이야. 그래서 x는 매번 달라지는 거고. 근데 이 정규분포는 어떻게 생겨먹은 녀석이냐? 우리 연속 확률 변수는 1차 함수나 절대값 함수 같은 거 열심히 그려서 넓이 구하고 했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정규분포는 아주 특별한 녀석. 첫 번째, 종 모양. 이걸 종 모양이라고 부르더라고. 종처럼 생겼나?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오히려 산처럼 생겼는데, 근데 산이라고 하면 아마 틀린 게 이걸 거야. 산은 대칭이 아니지. 산은 자연스럽게 생긴 거잖아. 근데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 저 대칭이야. 따라서 이 가운데 선은 반드시 평균이어야 돼. 저 대칭이니까. 한가운데는 반드시 평균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의역. 정의역은 시작과 끝인데 모든 실수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 정근선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자, 일단 이 두 가지 가지고 출발해야 돼. 정규분포는 당연히 무슨 확률 변수야? 연속 확률 변수야. 확률 밀도 함수야. 이쪽에 속하는 개념이야. 둘은 전혀 다른 영역의 분포야. 얘는 셀 수 있고 얘는 셀 수 없는 쪽이야. 쟤는 확률을 하나하나 계산하고 얘는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 전체 넓이는 얼마겠어? 1이 그렇지. 1이 돼야지. 따라서 m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m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둘이 서로 어때? 똑같고 2분의 1이다. 반반. 요 정도만 알면은 되나? 좀 돼야 되구나. 좀 삐뚤어졌는데. 이제 두 개를 비교할 건데, 만약에 정규분포가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서 얘를 M2라고 할게. 두 번째 평균. 지금 파란색과 초록색 두 개가 있지. 그래서 파란색을
x가 따르는 정규분포라고 가정할게요. 초록색을 y가 따르는 정규분포라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대신에 x가 따르는 정규분포는 여기 써놨으니까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지. 초록색은 표준 편차 똑같아. 대신에 평균이 m이 아니라고요? m2.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표준 편차가 똑같지. 그러면 둘이 포개지. 색이 모양이 완전히 똑같은 거야. 그래서 평균이 다르니까 오른쪽으로 평행이 나오는 거야. 오른쪽 왼쪽. 파란색이 평균이 커지면 초록색이 되고 초록색이 평균이 작아지면 파란색이 된다. 포개진다. 왜 포개진다? 표준 편차가 어떠니까? 똑같으니까. 자 이제 세 번째 z, x, y. z는 고유명사구나. 어쩔 수 없다. p라는 변수가 또 정규분포를 따라. 근데 이번에는 m이 첫 번째 m하고 똑같아요. 표준 편차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나? 평균이 똑같으면 이렇게 평균이 똑같게끔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근데 표준 편차가 다르니까 그래프의 합동성이 깨져. 즉 키가 달라졌어. 자 그러면 어떻게 키를 좀 비교해야 되냐? 빨간색이 키가 더 크지. 빨간색이 표준 편차가 시그마 2거든. 파란색의 표준 편차가 뭐야? 시그마거든. 얘가 더 키가 크지. 근데 부동은 반대야.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필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그마가 커지면 표준 편차가 커지면요. 그러면 키는 작아진다. 그래프의 키는 작아져. 높이가 작아져. 표준 편차가 그럼 어떻게 되냐? 작아지면 그래프의 키는 어때? 커지면. 그리고 반대라고 기억하면 돼. 그렇게 이해하면 돼. 대신 내가 평균을 m 똑같이 설정해놨기 때문에 파란색과 빨간색의 평균을 똑같이 놨기 때문에 요 평균선은 둘이 똑같이 저 대신선 그대로 가져가요. 자 다시 정리. 표준 편차가 똑같으면 시그마가 똑같으면 그래프는 합동이야. 그래서 평균이 달라지면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근데 평균이 똑같다고 가정하고 표준 편차가 다르다고 하면 그래프의 키가 달라져. 표준 편차가 커지면 키는 작아져.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키는 커져. 근데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을 내가 지금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그렸거든. 파란색과 빨간색 교점이 두 개 되도록 그렸어. 이건 안 되냐? 이건 불가능해. 이 그래프는 불가능해. 이렇게 될 수는 없어. 반드시 교점이 두 개 생겨야 돼. 왜냐? 전체 넓이는 얼마야? 1입니다. 이렇게 되면 둘 넓이가 달라지니까. 뭔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는 빠져야지. 전체 무게가 똑같다고 생각해. 넓이가 똑같다? 전체 무게가 똑같다. 두 사람의 몸무게가 똑같은데 한 사람이 키가 커? 그럼 말라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키가 작아지는 대신에 뚱뚱해져. 키가 커지면 날씬해져. 몸무게가 똑같다고 상상하면 좀 이해가 편하지. 근데 그게 몸무게가 똑같다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넓이가 똑같아요. 근데 직관적으로 몸무게 하면 이해가 빠르잖아. 그치? 두 사람의 키와 몸무게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키는 바뀔 수 있으나 몸무게는 똑같다. 그 다음에 초록색은 아예 똑같이 생긴 그래프인데 평행이동이다. 평행이동 평균만 다를 때 대신 시그마가 똑같아야 돼. 키가 똑같아야 돼. 자 여기까지가 개념이고 마지막 하나 빼먹었구나. 표준 편차가 커지면 키는 작아지고 표준 편차가 커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르다라고 해. 고르다. 자료들이 좀 고르다라고 얘기하고 표준차가 작아지면 고르지? 처럼 거꾸로 쓰고 있네. 정확하게 거꾸로 썼어야지. 표준 편차가 커지면 고르지 않다. 그냥 고르다.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고르는 거야. 요거 이제 마지막 암기가 볼게요. 표준 편차가 커지면 그 자료를 고르지 않다. 작아지면
고르다. 그럼 두 개를 다 외울 필요 없잖아. 반대말이니까. 고르다가 조금 더 외우기 편하다. 부정어를 외우는 것보다 긍정어를 외워. 언제 고라? 작을 때 고라. 시그마의 최소값이 0이거든? 그럼 표준편차가 0이면 모든 정보가 자료가 똑같다는 거야. 예를 들어 A반 평균 70, B반 평균 70인데 A반은 다 70점이에요. 말이 안 되지. 근데 만약에 B는 평범한 반이라고 치자. 우리 반이라고 치자. 그럼 평균이 70이지만 점수는 다양하지. 그럼 표준편차 누가 작냐? 다 동점인 반이 더 작아. 근데 얼마나 작냐? 0이 아니야. 모두 동점이면 극단적으로 표준편차는 0이 돼. 근데 현실에서 생각해봐. 한 반에 30명이 모두 동점일 수 있을까? 거의 확률이 글쎄 한 해에는 한 개 학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나라 역사를 다 더하면 또는 전 세계 역사를 다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겠지. 그 정도면 그때는 극단적으로 시그마가 0이 돼. 어쨌든 요거 마지막은 직관적으로 외우기 좀 힘들어. 그래서 그냥 작아지면 고르다. 고르면 작아진다. 그냥 이렇게 차라리 그냥 따로 그냥 단순화시켜서 넣는 게 차라리 나을 거야. 자, 그래서 정규분포의 세 가지 성질. 종모형이라고 말하는 줄 알겠지. 좌우 대칭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3모형으로 만들었고. 자, 그리고 정형은 모든 실수에 끝이 없어. 정근선. 그리고 반반이다. 좌우 대칭. 전체 넓이는 1이다. 전체 넓이 1이니까 시그마가 커지면 키는 작아지고 시그마가 작아지면 키는 커지고 시그마가 작아지면 고르는 거다. 작을 때 고르는 거다. 자, 그래서 717번 조금만 더 질문할게. 717번 문제를 보면 1, 2, 3학년 학생들의 200명의 키를 조사해서 조사한 거야. 1, 2, 3학년의 키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1학년하고 2학년하고 그래프 모양이 어때? 합동이지. 그럼 뭐가 똑같게? 평균이 똑같아? 시그마가 똑같아? No. 평균이 똑같으면 저 점선이 똑같은 거지. 시그마가 똑같아. 시그마가 같으면 합동이다. 평균이 다르니까 평행이동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과 2학년은 평균이 같다. 그 다음에 1학년과 2학년은 표준편차가 같다. 시그마가 같고 평균이 다르다. 1학년은 평균 158, 2학년은 평균 160이야. 이제 2학년과 3학년은 평균이 어때? 똑같지. 근데 표준편차가 달라. 3학년의 키가 크지. 그럼 시그마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져. 그렇지. 그러면 3학년 학생들보다 2학년 학생들이 고르다. 자, 고르다 한번 써보자. 시그마가 어떻다? 작다. 더 작다. 그럼 이렇게 외운 걸 써놓고 풀면 편하단 말이야. 그러면 3학년하고 2학년 비교했더니 2학년이 키가 더 작지. 2학년이 키가 작으니까 시그마는 더 커지지. 네. 시그마가 작아지면 키가 커진다. 시그마가 커지면 키가 작아진다. 반대말처럼 받아들여야지. 이런. 시그마가 작아지면 키가 커진다. 이게 개념이야. 이 그래프를 본 게 아니야. 근데 그래프에서 누가 더 커? 3학년이 더 크지. 근데 얘는 2학년이 더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맞아 틀려? 틀려. 그래서 암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무지하게 헷갈릴 수밖에 없지. 그리고 외운 거를 딱딱 써놓고 풀어야 돼. 평균적으로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 평균 누가 더 커? 1학년, 2학년. 2학년이 더 크지. 그래서 1학년이 더 작다. 괜찮지? 2학년이 더 크지. 1학년이 더 작다. 자, 그 다음에 키가 170 이상인 학생들은 2학년이 3학년보다 많다. 자, 170. 잠깐만, 이거는 맞는 거고. 170이 그림에 있어 없어? 이게 지금 인원수가 많으려면 확률도 커야 되거든? 근데 170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예측할 수가 없지, 지금. 물론, 선생님 여기 간격이 4니까, 이게 4니까, 170은 한, 8이 더해져지. 2배만큼 더 가야 170이지. 그러면 그걸 가상의
선을 하나 긋고 170쯤 되는 데를 하나 긋고. 근데 물론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풀라는 뜻은 아니야. 그냥 확인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2학년에 170 이상의 확률은 이만큼. 3학년이지 이게 지금 3학년. 그 다음에 2학년이 170 이상의 확률은 이만큼. 그럼 확률이 누가 더 큰 거야? 2학년이 확률이 더 크지. 그치? 확률이 크다는 얘기는 인원수도 더 많다. 근데 2학년이 더 많다고 돼 있네. 그치? 그럼 요 간격을 만약에 맞다고 인정하면 디귿은 맞는 거네. 근데 아닐 수도. 그렇지. 이거는 이제 이 간격이 정확하냐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위험하긴 해. 그래서 이거 좀 뭐가 이게 가끔 문제집이 이거 그냥 실제로 재서 맞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거든. 근데 위험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해야 돼. 일단 정확한 답은 디귿 참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170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집에서 주장을 좀 찾아보자. 그러면 우리가 찾은 걸로 하면 니은 디귿이지. 만약에 디귿을 나는 틀렸거든? 그럼 정답이 니은만 있는 거 있니? 네네. 자, 그럼 나는 그걸 정답이라고 봐. 근데 확인 좀 해야 돼. 이따가 선생님이 답 이따 확인해 줄게. 문제집에 따라서는 그냥 이 간격을 내가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어거지로 해서라도 110점을 찾아서 확률을 설치해라 이렇게 주장할 때도 있어. 그래서 그거는 근데 틀린 거야 원래는. 근데 가끔 문제집에 주장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문제집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정확히 알고 계시다. 그래서 이렇게 모호하게 내지는 않으실 거다. 불안해하지 않아. 디귿은 원래는 거짓이 맞다. 근데 이게 170이 만약에 써있다면 다시 참이 170이 써있다면 170 여기 있습니다라고 써있다면 그때는 확실하지. 그래.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 파란색과 빨간색이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가는데 여기서 또 만나가지고 위아래가 바뀔 수도 있지 않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 그렇게는 되지 않아. 한 번 교차했지. 교차는 한 번은 좀 두 번 이상 교차하지 않아. 그래프의 특징이 그래. 왜 그래? 전체 넓이가 얼마니까? 1이기 때문에. 반드시 둘이 전체 넓이가 1이기 때문에 파란색의 넓이와 빨간색의 넓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안 만날 수는 없다. 안 만나면 빨간색이 더 넓이가 많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교차는 몇 번이면 좋다가 좌우대칭이니까 두 번이 되는 거지. 한쪽만 봤을 때는 한 번이면 좋아요. 여기서 또 교차가 또 일어나는 그런 거에는 없다. 출제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하고 숙제를 718번까지 내주면 되겠지? 요 개념까지 잘 했으니까.